어쨌든 지금 네. 이번 주에도 이제 그 유권자분들, 우리 시민분들께서 이 조사가 왜 이렇게 좀 다르냐. 어저께는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. 뭐예요, 도대체? 오늘은 또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것도 있고 한데, 네. 이게 이제 조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. 좀 정리 좀 그리고 해주세요. 이게 우리가 여러 차례 아마 우리 그 교수님하고도 그때 진짜 우리 통신할 때도 얘기했었죠. 여러 맞아요. 차례 얘기했습니다. 얘기했어. 그래서 이제 조금 아실 거예요. 네. ARS 조사랑 전화 면접 조사 차이가 있고, ARS는 이제 고관여층이 좀 많이 그 응답을 한다. 그래서 보수 성향층들이 좀 많이 응답을 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좀 다른 조사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. 네. 그리고 전화 면접 조사는 그 이제 면접원들이 여러 가지 그 뭐 응답자 특성을 확인하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네. 좀 그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보수 응답층이 약간 좀 무응답층으로 숨거나 이제 그런 좀 경향이 좀 있었다.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지금 부동층 사이즈가 한 20% 가까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부동층이 이제 표심을 정해 나갈 텐데 이 층이 어디로 방향을 정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네. 그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이제 그 ARS 부분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. 하여튼. 왜냐하면 이제 응답자 특성 확인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죠. 남자가 내가 전화 받고서 나 20대야. 그럼 그렇죠. 뭐 누가 알아 도대체. 모르죠. 확인이 안 모르지. 돼요.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예전에 보면은 이 ARS가 좀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작은 한 500이나 1000샘플을 매일 조사를 해서 추세선을 보려고. 그건 볼 수 있겠네. 예. 그때는 좀 정확하다고들 또 평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지금은 그 매일매일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단위로 조사를 하고 또 여기다가 유선 전화번호를 섞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여러 가지 조사들 중에서 제가 권유를 한다면 좀 전화 면접 조사를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. 요즘에 잘 안 나오던데 여론조사 공정? 거기도 나오긴 나왔어요. 나오긴 나와요. 그 거기 언론에서 이제 보니까 보도하나요? 저 안 하더니. 보도는 좀 잘 안 하는데 자체 조사는 계속 하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는 좀 놀랍더래요. 어떤 경우는. 어쨌든 좀 되게 황당한 게 막 들쭉날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조사하는 경우도 조사가 네.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틀 전에 그 나온 조사를 보면 여기도 이제 오차범위 이내로 두 후보 간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로 좀 나왔습니다. 그렇게 나왔어요? 네, 그렇게 나와서 이게 여론조사 공정도 이제 많이 지적들을 하니까 이 조사 회사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좀 보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자료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41.0, 이재명 후보가 38.3, 안철수 후보가 10.8 이렇게 나와서 그래요? 네, 지금 이제 여기도 오차범위 이내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데 이제 오차범위 이내는 참 누가 앞선다라고 표현을 하기가 조금 좀 어렵습니다. 근데 지금 저는 이소영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여론조사가 네. 워낙 연일 쏟아지고 또 언론에서 뭐 나왔다 하면 뭐 또 보도한단 말이에요. 모든 언론이. 그렇습니다. 이거는 뭐 어느 언론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. 제목 그게 아마 클릭수가 포털에서 클릭수가 그럼요. 많아지니까 제일 그런 것 같은데. 핫하죠. 예, 그런데 네. 이게 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. 예를 들면 약간 윤석열이야 이재명이야 이렇게 좀 아직 결정을 못 내리신 분들이라든가 충성도가 양쪽에 좀 약하신 분들이 있잖아요. 네. 그런 분들에게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좋아하는구나. 이 대세인가 봐. 갈 수 있단 말이죠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국민들께서 현명하셔서 여론조사를 이제 어느 여론조사가 더 정확하다 이런 것까지도 이제 알고 계시지만은 굉장히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만약에 어느 여론조사 기관이 뭐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앙심을 품고 그 시간대라든가 샘플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정치적인 고려를 한다 그러면 이건 여론 조작도 될 수 있다.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. 그럴 때 이제 앙심을 품고라는 전제에 다르셨기 때문에 네. 회사 문을 닫는 걸 각오하고 뭐 이런 그런 겁니까? 걸 하나 더 붙여서 나중에 근데 밝혀지나요? 그게 그렇죠. 데이터가 안 남는다면서요? 그렇더라도 이제 그 문항이라든지 또 뭐 시간대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걸 갖고 추정을 좀 해보고요. 네, 이전 조사와 이은용 소장님이 들어가서 네, 이제 저 봐야지. 서버를 열어봐야죠. 한번 열어보고. 네. 그리고 요 지금 공정조사 제가 방금 숫자를 말씀드려서 이게 네. 21일, 22일 날 여기는 이제 무선 RDD로 조사래요. 그래서 그래요? 임의 번호를 만들어 갖고 ARS로 조사를 하는 형태로. 그거하고 또 진행합니다. 안심번호하고 다른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 RDD 번호는 이제 여기가 결번도 많고 그리고
그 결번이 많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상가 번호들이 좀 이제 조합을 임의로 조합하다 보니까 상가 번호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. 근데 상가가 우리나라 지금 상황에서 상가에 전화 걸면 좋은 응답이 안 나오겠죠. 네. 코로나. 네, 코로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좀 장단점이 있고 그럼 안심번호는 어떻게? 안심번호는 이제 통신 3사에서 이제 신청을 해서 통신 3사에서 성, 연령, 지역까지 정보를 줘갖고 번호를 0505 해갖고 이제 그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도록 해서 번호를 보내줍니다. 좀 더 그 데이터가 좀 더 객관적이겠네. 균형이 네네. 있고. 그리고 이제 그 통신사 번호 신청할 때도 통신사도 이제 그 회원이 많은 데와 적은 데가 있잖아요. 그 비율대로 저희가 추출을 받아요. 그래서 근데 RDD는 그냥 임의로 거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냥. 임의로 내가 막 번호를 만들어가고 그냥 막 뿌리는 거죠. 뿌려서 이제 전화가 맞으면은 걸리는 거고, 근데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도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RDD로 해보면 거의 절반은 결번이에요. 그러면 예를 들면 RDD라든가 그런 식으로 ARS 돌릴 경우는 낮에 할 때하고 네. 밤에 할 때하고 다르겠네요. 그렇죠. 예전에는 이제 이 가상번호를 쓰지 않을 때는 낮에 하는 거랑 밤에 하는 거랑 완전히 차이가 그렇겠죠. 있었거든요. 그 이제 있는 사람 자체 성향이 다른데 가상번호는 좀 그런 거는 조금 많이 보완이 됐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. 그래서 낮에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받을 수 있고 뭐 집에서도 받을 수 있고 해서 그래서 조사가 가상번호를 이용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조금 조사가 좀 빨리 끝난다고 하더라고요. 아무래도 안심번호 사는데 돈이 좀 들겠죠.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ARS하고 이 면접조사, 네. 또 이제 뭐 이런 지상파라든가 방송사에서 하는 여론조사, 면접조사하고 ARS조사 차이가 그래서 나는 거군요. 그렇죠. 차이가 나는 거죠. 예산을 얼마나 투입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고요.